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드루킹 사건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죠. 야3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특검법 발의 합의한 소리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경쟁을 자제한다. 네, 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오늘은 그 500만 원 얘기가 또 화제죠?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 측 인사에게 500만 원을 받고 이후에 이걸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사청탁이 좌절된 이후에 금전관계를 폭로하겠다든지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판적인 댓글을 더 달겠다든지 이런 협박을 했다는 거죠. 이 보좌관은 드루킹 김모 씨가 구속된 다음 날 500만 원을 돌려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의 성격이 뭐예요, 그럼? 드루킹 측의 인사가 선물을 주겠다면서 전자담배 박스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서 이제 책상에 두고 갔다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 보좌관은 이걸 돌려주려고 했지만 드루킹 측이 선물이다 이러면서 돌려받기를 거부했고 그러면 빌린 것으로 하자라면서 보좌관이 결국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이제 빌린 것이 되는 것이지만 말이 빌린 것이지 결국 인사청탁 이런 거와 관계됐을 가능성 이것을 경찰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어떤 인사청탁이요? 이제 오사카 총영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이 500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탁성 금품으로 보기엔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드루킹이 만든 조직이 경공모의 고위등급 회원의 주장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자신들을 대선 이후에 멀리해서 속된 말로 엮으려고 돈을 주거나 시민단체 대표를 가정해서 함께 사진을 찍거나 했다는 건데요. 네. 또 이 사람들 채팅방에서 김경수 의원은 바둑이 그리고 그 보좌관은 벼룩 이렇게 불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관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김경수 의원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 두고 봅시다. 아무튼 그리고 한국 GM 노사 잠정 합의했다면서요? 지난주 이사회를 거쳐서 주말에 협상에 진전 없으면 법정 관리는 불가피할 거라고 봤는데 오늘 극적으로 노사 간의 잠정 합의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 희망퇴직 후에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서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는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 희망퇴직 이후에 인원이 얼마나 남는 거냐 이것은 이제 희망퇴직이 종료한 시점에 별도 합의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임금 동결, 성과금 미지급, 복리후생비 절감 여기에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GM 사측도 노조도 워낙 잃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합의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렇습니다. 극적 합의를 했네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25일부터 26일에 걸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조합원 찬반 투표 이게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한국 GM은 GM 본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일단 받아서 당장 시급한 유동성 부족 상황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지는 게 GM과 우리 정부의 협상일 텐데요. 노사 임단협과 별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 GM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실사는 마무리 단계인데 이미 중간 보고서 내용은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GM 본사의 신차 배정, 이제 본사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리고 노사 합의가 이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2022년이 되면은 한국 GM이 흑자로 전환된다. 그러면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결국 조건부 결론 아니겠습니까? GM 본사가 산업은행에 투자 확약서를 요구한 27일까지가 이제 1차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생산적인 결론에 정부와 GM 측이 도달했으면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한항공 얘기 또 해야죠.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총수의 사과와 검찰 수사까지 쭉 이어지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조현민, 조현아 두 사람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총수 일가 중심의 경영이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네. 지금 수사기관은 밀수, 탈세 이쪽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총수 일가의 개인 물품을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서 들여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조양호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관세청은 조사관 20여 명을 동원해서 대한항공 본사,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이 진행된 셈이죠. 관세청 관계자는 첫 번째 압수수색이 총수 일가의 신용카드 사용
사용 내역하고 통관 내역을 대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리 혐의를 확인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밝혀지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현행 항공사업법에 보면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정지 요건 중에 하나로 국가안전이나 사회 안녕 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만일 대한항공의 위법 행위가 장기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면 그걸 이 조항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그걸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는 그런 면허 박탈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총수 일가에 대한 뭐 개별적인 형사처벌 여기에 그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보궐선거에 불출마하기로 그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지방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면서 충남 천안갑 보궐선거도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상상 이상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상상 이상의 역할이 뭐예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에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후보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힘을 실어주겠다 이 얘기인데요. 또 야권이 서로 통합하고 힘을 합쳐야지 지금처럼 분열돼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같이 했습니다. 지방선거 후에 당권 도전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 거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잘 될지 그것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박근혜 정권과 성완종 리스트 이걸 또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문제를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과 당시 특별수사팀 맡았던 노무현 검찰총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의 눈에 대안적으로 비춰지겠느냐 의문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